네, 안녕하세요. 과학토론대회 강사 솔로몬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과학토론대회 수상 실적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교내 대회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외 대회, 그러니까 교육청 대회나 그 위에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마지막에 이제 요약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기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포함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정책, 초중고 교육 게시판에 가보면 매해마다 이렇게 생기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중고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초등을 보면요. 초등을. 초등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수상 경력을 적는 칸이 없어져 버렸죠. 생기부에서 수상 경력을 아예 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리고 교내대회 참여 사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수상 실적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등부의 경우에는 생기부 기재가 교내대회와 교외대회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중등의 경우에 생기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항목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 교외대회는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쵸?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과 수상 실적은 어떠한 칸에도 기재하지 못합니다. 네, 그쵸?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 대회인데 교내 대회 참여 사실도 일단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참여 사실과 수상 실적도요. 하지만 수상 경력이라는 곳에는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교내 대회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안내되어 있는 문서에도 마찬가지로 자, 초중고 포함해가지고 수상 경력에만 교내상만 입력한다. 교외상은 안 돼요.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외상은 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내상은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에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가보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수상 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한다 라는 항목이 바로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뭐 상을 여러 개 받았더라도 딱 한 개만 그 생기부에 기록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등부는 어떨지 살펴볼 텐데 고등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항목의 목록인데 자, 역시나 교외대회는 절대 기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내대회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이라는 항목에만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교외대회는 안 되고 교내상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에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중등과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은데 고등에서만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살펴볼게요. 자, 올해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중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급 학교 진학 시에 한 학기에 한 개씩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2024년도 대입부터 그쵸? 그러니까 2024년도 대입이면은 2023년도에 3학년인 거죠. 그쵸? 그러면 2022년도 올해에는 고2인 학생들이요. 요 학생들부터는 이제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수상 경력이 아예 빠집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생기부의 수상 실적이 결국에 교외대회는 안 되고 교내대회는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결국에 중학생 여러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중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관련해 가지고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과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재학교가 있을 텐데 자, 이런 학교에 이런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결국에 우리 교내 대회 교내상 있죠. 요 교내상 같은 거를
기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학교마다 달라요. 예. 원칙적으로 생기부의 기재는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의 기재는 되는데 학교마다 생기부의 어떠어떠한 항목은 빼고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세종과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서울에 있는 과학고 중에 세종과고죠. 세종과고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자, 생활기록부 출력본에 대한 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제출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수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제출하되 수상 경력에 대한 거는 빼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부에 수상 실적이 기재가 되지 못하겠죠. 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과학고등학교인 한성과고. 그쵸. 제 모교기도 한데, 한성과고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어떻게 기재하라고 하는지 안내한 또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상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성과고도 교내상 내용일지라도, 교회상은 당연히 안 되고요. 교내상도 생기부에 기재를 해서 한성과고에 제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과학고가 다 생기부의 수상 실적을 기재하지 못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과고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20개의 과학고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과학고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과고, 뭐 인천과고, 부산과고 이런 과고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교내상이죠. 당연히 교회상은 안 돼요. 교내상에 대해서 다 학기당 한 개는 기재할 수 있게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과고가 아니라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수상 실적을 기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서울과고, 과학영재학교죠.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출력하셔서 제출해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생기부에 수상 경력이, 수상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학기당 한 개냐 아니냐라는 내용은 대부분 그냥 학기당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한과영이죠. 한과영. 부산에 있는 한과영. 한과영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한 개라고 굳이 말을 안 해주고 다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원서 제출 며칠을 안 납두고 나서 그 수상 경력에 대해서 학기당 한 개만 남겨두고 나머진 다 그 수정 테이프로 다 이렇게 지워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부 방침이어가지고 되게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전과고죠. 대전과고도 이제 과학영재학교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기부에 대해서 보면은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외 항목이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은 수상 실적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이제 대구과고죠. 대구과고는 영재학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죠. 여기는 생활기록부는 수상 내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여도 다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입학 요강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입학 요강에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의 수상 내역,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제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초등은 교내외 모두 생기부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수상 경력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중고등은 교내 대회는 생기부의 기재가 가능해요. 근데 교외 대회는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한 10년도 더 된 내용이에요. 교외 대회가 생기부의 기재가 안 된다는 거는 10년도 더 전에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 학교 진학 시에는 학기당 수상 경력은 1개. 이게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고요. 그리고 고등의 경우에는 2024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수상 경력이 빠져버린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 저희 솔로몬 과학의 작년 과학토론대회 수상 실적을 보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교내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나 교육청 대회에서도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좋은 상을 받고 좋은 수상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이때 생기부에 기재도 되지 않는 상위 교회 대회를 왜 출전하나요? 라고 하면서 실속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생기부에 기재되는 교내 대회 수상 경력만 원하신다면 교회 대회를 출전하는 것이 자칫 비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학토론대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히 생기부에 기재되거나 과고, 영재고 입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만 생각해서 참가하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점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대회에서 좋은 경험을 얻고 또 상위 대회에서 이런 교육청 대회나 전국 대회에 진출해서 수상한 우리 학생의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다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혹은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하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앉아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 대회만큼 학생들이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대회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상위 대회까지 출전하면서 전국의 토론 고수들과 과학 토론을 했던 경험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문제 해결형 인재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토론 대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참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